반복문 연습 문제 1을 프로그래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이 될 때까지 정수를 계속해서 입력을 받아서 3의 배수와 5의 배수를 제외한 수들의 개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0이 될 때까지 정수를 계속해서 입력을 받는다는 건 무한 루프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while로 무한 루프를 만들고 두 번째는 이제 입력을 받는 거죠. 입력을 받고 세 번째는 0이 입력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0이 입력이 되면 반복문을 종료시키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네 번째는 3의 배수와 5의 배수를 제외한 개수를 이제 출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우선 네 번째는 카운팅을 해야 되고, 다섯 번째는 이제 출력을 하는 거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1, 2, 3, 4, 5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면 돼요. 그래서 3의 배수와 5의 배수를 제외한 것. 4번이 뭐 이제 가장 키포인트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제 프로그램 좀 볼게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변수 같은 경우에는 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메인을 맨 처음에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이제 좋아요. 뭐 나중에 오류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도 적고, 그래서 이제 키보드로부터 입력되는 변수를 저장할 변수 num을 만들고, 그 다음에 카운트 3의 배수, 5의 배수를 저장할 거에 카운트 아닌 거에 개수를 저장할 카운트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다음은 스캐너 SCANNER 이 스캐너에서 바뀔 수 있는 건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변수명.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죠. 아까 했던 데 1번 이제 무한 루프, while로 무한 루프를 만들고, 두 번째는 0이 입력이 되면 이제 출력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이제 반복문이 종료가 된다는 거. 그러면 0이 두 번째는 이제 숫자를 입력을 받고, 세 번째는 이제 0이 입력이 되면 종료되는 조건문,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종료되는 조건문을 만드는 거고, 네 번째는 이제 3의 배수인지 5의 배수인지 판별해서 3의 배수와 5의 배수를 제외하는 거죠. 그래서 3의 배수하고 5의 배수를 제외한 거를 이제 카운팅을 하면 되겠죠. 3의 배수, 5의 배수 아닌 것들 이제 필터링하는 조건문을 만들고,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4번에 해당하는 것들 카운팅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출력을 하는 거죠. 여기서 while문 안에 숫자 입력하고 다 들어가고, 숫자 입력하고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5번은 4번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조금 더 프로그램 짜기가 그래서 좀 구분하기가 좀 쉽죠. 그리고 while 여기 있는 그대로 짜보는 거, while true 만들어 놓고, 여기 안에서 while문 안에 들어가는 건 2, 3, 4, 5번이니까 2번에 해당하는 거 숫자 입력 받는 거 num은 s.nextint 만들어 놓고,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2번에 해당하는 거 만들었으면 0이 입력이 되면 종료가 되는, 그러니까 조건문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종료되는 조건문, 3의 배수, 5의 배수 아닌 것들 필터링하는 조건문. 그래서 if num이 0이면 반복문을 종료하는 거죠. 브레이크. 종료하는 조건문을 이제 만들었으니까 3의 배수와 5의 배수가 아닌 것들을 이제 판단하는 조건문을 한번 만들어볼게요. if 3의 배수, 여기 있는 그대로 만들면 3의 배수는 퍼센트 연산자 써서 이렇게 하면 3의 배수가 되는 거고, 5의 배수면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하면 5의 배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조건식을 이제 하나의 조건식을 만들려면 논리 연산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3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인 것들, 3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인 것들을 하려면 이렇게 이제 만들면 되는 거고, 그리고
3의 배수와 5의 배수를 제외한 거라 그랬죠. 그러면 이 전체를 이렇게 3의 배, 요 요만큼이 3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인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의 배수와 5의 배수를 제외한 것들은 이 전체 조건식에다가 낫을 붙여주면 돼요.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한번 제대로 들어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출력이 되면 이제 3의 배수하고 5의 배수가 아닌 거죠. 제대로 되죠. 3하고 5는 출력이 안 됐기 때문에 제외가 된 거고, 여기서 이 실행문을 타지 않는 거고, 아닌 것들은 실행문을 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들어오는 것들의 개수를 하나씩 증가를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출력을 하는 거죠. 1, 2, 3, 4, 5, 6, 7, 8, 9, 10. 요 카운트는 카운트는 여기가 아니라 while문 바깥에서 한다 그랬죠. 들여쓰기까지 제대로 1, 2, 3, 4, 5, 6, 7, 8, 9, 10. 그러면 5. 제대로 나오죠. 이번 거는 정수를 입력받아서 1부터 입력받은 정수까지의 5의 배수의 합을 구하는 이제 프로그램인데, 이전에 했던 거랑은 약간 패턴이 틀리지. 이전은 계속해서 입력을 받아서 거기에서 뭐 합을 구하고 평균을 구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정수 하나를 입력받아서 1부터 입력받은 정수 사이에 있는 5의 배수들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5의 배수 를 이제 출연에는 조건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까 거랑은 이제 약간 성질이 틀리죠. 지금 거는 1번이 정수를 입력을 받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입력받은 점수를 이용해서 반복문을 써서 이제 이제 해당 1부터 뭐 하나 뭐 이렇게 증가하든지, 아니면 포문을 쓰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문을 써서 1부터 만약에 1부터 20까지라고 한다면 1부터 20까지 1, 2, 3, 4, 5, 6, 7, 8, 9, 10부터 하나씩 다 이제 검사해서 5의 배수일 경우에만 합을 구하는 그런 이제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제 반복문을 쓰고 거기에서 5씩 증가를 시켜 나가면서 이제 20을 넘느냐 안 넘느냐를 체크하는 방법. 그런 이제 두 가지 방법이죠. 그러면 가장 간단한 게 이제 반복문 써서 1, 2, 3, 4, 5, 6, 7, 8, 90을 다 이제 5의 배수인지 체크를 해서 더하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입력 받고 반복문을 써서 1부터 10까지 1씩 증가를 시키고, 1씩 증가를 시켜서 이제 반복문을 만들고, 이 안에다가 이제 조건문을 써서 5의 배수인지 아닌지 만드는 써서 조금 이거에 해당하면 합을 구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출력하는 거를 한번 이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기는 처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은 점수를 입력받고, 두 번째 이제 반복문을 써서 반복문 1부터 입력받은 정수까지 이제 하나씩 증가시켜 가면서, 이제 반복문을 이용해서 하나씩 증가시켜 가면서 이제 숫자를 만드는 거고, 세 번째 거는 이제
이 반복문 안에서 하나씩 증가시켰을 경우 조건문을 써서 이게 5의 배수인지 아닌지 판별을 하고 5의 배수면 이 안에 반복문 안에서 합에다가 이제 더하는 거죠. 누적합을 해서 더해서 이제 맨 마지막 반복문이 다 끝난 다음에 한번 합을 추적을 하면 되는 거죠. 우선 하나씩 더해서 하는 방법은 이러한 방법으로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받을 변수 int num 하고 그 다음에 총합을 구할 변수 sum 두 개의 변수를 생성을 시키고요. 계속해서 말하지만 이 변수는 가장 이 어떤 메소드나 이런 거 메인에서 보면 가장 윗부분에 이제 위치를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 다음에 입력받을 스캐너 클래스 객체 생성하고 그리고 이제 입력을 받는 거죠. 입력을 받고 이제 반복문을 써서 1부터 입력받은 정수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포문이 편하다 그랬죠. 그래서 1부터 num의 값 여기 변수가 하나 더 이제 저 i 반복문에 사용할 i라는 변수가 하나 더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i는 1부터 입력받은 정수까지죠. 그러면 입력받은 정수는 num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equal num 입력받은 정수까지 만약에 5가 입력이 됐으면 5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해서 i가 5까지는 이제 true가 되는 거죠. 그리고 i의 값을 하나씩 증가를 시켜서 이렇게 반복문이 들어가면 우선 이 반복문이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를 우선 이제 확인을 해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i가 진짜 1부터 입력받은 정수까지 제대로 이제 출력이 되는지 10까지 하면 1부터 10까지 제대로 이제 반복문은 제대로 이제 만들어진 거고 그러면 이 안에서 i의 값이 1부터 10까지 변하는 거죠. num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i 값이 변하는 거기 때문에 5의 배수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건 i의 값으로 판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if i가 5의 배수인지 아닌지 나머지 연산되어서 우르나는 나머지가 0과 같으면 5의 배수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누적합은 썸에다가 계속해서 더하는 거. 썸은 썸 플러스 i. 썸에다가 i를 더하는 거에 너무 더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썸이라는 데는 이제 반복이 다 끝났을 때 5의 배수들이 여기에서 이제 한 번 더 체크를 한번 해보면 진짜 5의 배수들만 이 조건문 안에 들어오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0이라고 하면 50 제대로 된 게 확인이 되죠. 그러면 썸에는 모든 값이 제대로 이제 합쳐진 거고 여기 반복문 나와서 썸의 값을 이제 해주는 게 좋아요. 여기에서 이 출력하는 거를 합을 출력하는 거를 반복문 안에다 넣으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결과적으로 만약 20이면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요 값이 50이 이제 합이 되긴 하겠지만 이 많은 값들이 뭔지 헷갈릴 수도 있고 제대로 된 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꼭 필요한 곳에다 코드를 작성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에 이제 맨 마지막 결과값이 이제 픽스되는 고정이 되는 결정이 되는 곳은 반복문이 끝난 다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넣어주면 딱 한 번만 썸의 값이 이제 픽스된 썸의 값이 한 번이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20을 넣으면 50이 나오면 돼요. 20을 넣으면 50이라는 값이 이렇게 이제 제대로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번 이제 모든 1부터 어디까지의 수를 다 하나씩 증가시켜 가면서 5의 배수인지 판별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그리고 이 조건문 없이 뭐 조건문이 꼭 5의 배수를 이제 더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서 다른 방법으로 또 한번 이제 해보는 거 해볼게요. 여기서 일씩 증가를 시키는 게 아니라 1부터 5씩 증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것들은 주석 처리하고 보면 반복문 안에서 어떤 것들이 이제 출력이 되냐면
1, 5의 배수니까 1부터 하니까 4. 여기를 이제 1부터 하나, 뭐 0부터 하나 똑같이 0부터 해갖고 5씩 증가시키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하면 20을 넣으면 0, 5, 0, 5, 10. 어차피 더하는 거니까 0은 더해져도 상관이 없어요. 10, 제대로 이제 5의 배수들이 출력이 되죠. 이제 5의 배수들이 출력이 되는 걸 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3번이 5의 배수인지 판별하는 게 필요가 없는 거죠. 누적함만 필요한 거고. 하면 이렇게 52 이제 나오는 거죠. 만약에 또 제대로 되는지 확인을 해보려면 만약에 10을 넣으면 15가 나오면 되는 거죠.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과 이전에 했던 방법의 차이는 뭐냐면, 이렇게 하면 반복문은 5의 배수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0 두 번만 이제 도는 거죠. 요거에 3번만 도는 거예요. 3번 0까지 포함을 하는 거니까, 만약에 5를 넣으면 0하고 5가 이제 두 번이 도는 거고, 아까 같이 하면은 만약에 5를 넣으면은 5번이 이제 반복문이 도는 게 이제 틀린 거고. 근데 뭐 요 반복문 뭐 이게 뭐 몇십만 번, 몇만 번 돌지 않는 이상은 몇 번의 차이는 이제 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편한 방식으로 이제 코드를 짜시면 돼요. 근데 좀 이제 연산하는 이제 좀 이렇게 루프가 많아지면 이러한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게 좋아요. 다음 거는 이제 10개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입력받은 수 중에 짝수와 홀수의 개수를 이제 각각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이것도 패턴이 뭐 이전까지 했던 거랑은 이제 뭐 약간 틀리긴 한데 뭐 조금 더 쉬운 것 같죠. 그래서 10개를 입력받아서 첫 번째는 10개를 입력을 받는 거죠. 10개를 입력받는데 10개를 입력을 받으려면 반복문을 써야죠. 반복문을 써서 10개를 입력을 받고, 그래서 반복문 써서 한 개씩 입력받을 때마다 입력받은 게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판단을 해서 이제 그거를 카운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모든 것들, 카운팅하는 것까지 모든 것들이 다 반복문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10개가 다 이제 입력이 받았으면 이제 나와서 세 번째는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 2번은 반복문 안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에 해당하는 거는 반복문 밖에서 이제 코드가 실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이제 뭐 요구사항을 정리했을 때부터 한번 이제 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반복문 안에서 10개의 정수를 입력받는다. 이거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포문을 쓰는 게 뭐 while문을 써도 똑같이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딱 개수가 정해져 있는 경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포문을 쓰는 게 그래도 편해요. 왜냐하면 거기 안에는 초기화식, 조건식, 증감식이 이제 다 쓰여질 자리가 있기 때문에 누락을 시키지 않아요. 근데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누락을 시키는 게 증감식을 이제 누락을 시키기 때문에 이제 포문을 쓰는 게 그나마 조금 더 이제 낫고요. 그래서 반복문 안에서 입력받은 다음에 두 번째는 짝수인지 홀수인지 판단을 해서 이제 각 카운트 변수에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반복문 빠져나와서 세 번째 이제 홀수, 짝수, 카운트 변수 출력. 그러면 포문에 사용된 변수 i는 0, 그 다음에 카운트, 이거는 짝수 카운트, 이거는 홀수 카운트, 이븐 카운트, 오드 카운트 해갖고 변수 이렇게 정해주고요. 그래서 반복문 안에서 for를 i는 0부터 i는 10보다 작을 때까지 0, 1, 2, 3, 4, 5, 6, 7, 8, 9가 돼야 돼요. 여기가 이퀄이 되면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11번을 돌아요.
그래서 10번만 입력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돼야 되고, 일씩 증가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선 요 반복문이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 요것만 우선 살펴보면, i의 값이 10번이 나오면 되는 거죠. 0, 1, 2, 3,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딱 이제 10번이 돌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 이제 입력을 받는 거죠. 그러면 입력받을 변수, 그리고 객체, 스캐너 객체. 그래서 num이라는 변수에다가 이제 키보드로부터 입력받은 값을 next int 입력을 받고, 이제 요거 입력받은 요 숫자를 이제 여기에서 요 i는 반복문을 10번 돌리기에 쓰여지는 변수고, 요 num은 입력받은 숫자가 저장이 돼 있어. 요거를 이제 홀수인지 짝수인지 판별을 해야 돼요. 홀수인지 짝수인지 판별을 하면 2를 만약에 4를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2고 나머지가 0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머지 연산을 써서 나머지가 0이면 홀수예요. 그래서 if 이제 num을 나머지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여기는 짝수가 되는 거예요. 짝수. 그리고 s는 홀수. 그래서 짝수니까 여기는 EC를 하나씩 증가시키고, 그리고 여기는 홀수니까 OC를 하나씩 증가시키고. 그래서 여기에서 뭐 10개의 정수를 입력받는다 그랬는데, 이제 뭐 0인 경우는 짝수도 홀수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0인 경우는 입력을 안 한다는 가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여기서 0인 경우를 가정을 하고 싶다면 여기다 else if를 홀수를 쓰고 이제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개의 변수를 이렇게 출력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플러스를 이용해서 가운데 이렇게 문자를 하나 이제 넣어주면 돼요. 시작을 해서 10, 20, 30, 55, 66, 77, 88, 99, 100, 15 하면 6개, 4개, 짝수 6개, 홀수 4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배울 때 맨 처음에 이제 아무것도 프로그램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뭐 이런 뭐 강좌 같은 거를 듣고 이제 프로그램을 짜려면 형식도 제대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잘라 그러면 처음에는 잘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이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생활했던 거의 사고방식하고 약간의 이제 프로그램을 짤 때 사용하는 사고방식이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이제 절차 같은 거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많이 연습을 해보면서 경험을 많이 해봐야 돼. 내가 뭐 한두 번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반복적으로 많이 연습을 하면 이제 늘게 돼 있어요. 단 원칙이 뭐냐면 형식을 꼭 기억하면서 여태까지 했던 방법이 있죠. 이렇게 어떻게 프로그램을 짤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무작정 막 짜서 여기저기 고치고 여기저기 이거를 뭐 복사에다가 이 위에 넣었다가 이 위로 이동시켰다가 다시 안 되니까 다시 했다가 이런 식으로 제대로 된 이제 프로그램이 어떻게 짜야 될지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코드를 여기저기 고쳐갖고 어떻게 운이 좋아서 뭐 결과값이 나온다고 해도 그거는 일순간 결과값만 나온 것 뿐이지 나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잘 안 짜져 있으면 제대로 결과값이 안 나와 있으면 어디가 잘못됐는지 이제 한 줄 한 줄 한번 쭉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각각의 변수들을 다 출력해서 내가 넣었을 때 이 변수가 제대로 제대로 저장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체크를 해봐야 돼.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뭐 지금 폼까지만 했지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기능 있는 거를 이제 만들려면 폼 정도까지는 이제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프로그램 기초를 할 때 뭐 이렇게 이쪽을 시간이라고 보고 이쪽을 실력이라고 보면, 기초 같은 경우 여기가 이제 기초가 끝나는 시간이라고 보면, 기초는 거의 기본적인 이제 문법들을 다 익히고 형식을 익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이제 뭐 포문 정도까지 이제 끝나기 전까지는 실력이 거의 안 내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많은 것들을 이제 시작을 해요. 그래도 실력이, 나는 노력을 하는데 실력이 잘 안 늘어. 아주 눈에 보일까 말까 이렇게 되다가 이제 이런 것들이 내가 이제 생각하는 것, 이제 프로그램 짜는 방식을 정하는 그런 알고리즘 같은 거 짜는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연습이 많이 되면 이 단계에서 갑자기 이렇게 슉 늘어나요. 그래서 제일 이제 어려워하는 구간이 이 구간이에요. 이유가 뭐냐 하면 나는 노력은 하는데 내 실력이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생각하는 방식의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누적을 시켜 나가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눌러만 놓기만 하는 거고, 그거를 이제 꺼내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꺼내 써서 실력으로 나올 때는 뭐냐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생각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고 프로그램 짜는 방식이 이제 내가 딱딱 나올 때, 그때부터 이제 비약적으로 실력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이제 계속해서 노력을 해보고, 단 노력하는데 이전에도 말했지만 원칙이 있어요. 형식을 반드시 익혀야 되고, 내가 어떻게 프로그램을 짤지를 이렇게 뭐 종이에다 써도 상관없어요. 뭐 노트에다 필기를 해도 상관없고,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짤지를 이렇게 정해놓고, 잘못됐으면 어디가 잘못됐는지 파악을 해서 다시 이 부분을 어떻게 바꿀지 정리를 하고 다시 프로그램을 짜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지 내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